인터뷰의 2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저희가 어느덧 옷을 이제 갈아입었는데 저희가 이게 두 명 다 뒤에 있는 박배종 선수의 20시즌의 골키퍼 유니폼, 홍원정의 골키퍼 유니폼을 입고서 도현이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도현이가 극구 정말 너무 관심 있어서 엄마에게 열렬하게 이야기했던 바로 24시즌을 준비하는 수원FC의 광폭적인 이적 행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조용했던 연말, 아무래도 수원FC가 이적 시즌에서 좀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앞서 1부에서 이야기했듯이 플레이오프를 가다 보니까 팀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어가지고 다른 구단들보다 이적 시장을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문제가 또 뭐 있었죠? 수원FC의 또 개편이 있는데 또 이제 김도균 감독이 감독이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단을 끓이는 어떤 주체이자 주 결정자가 아무래도 감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뭐 삼촌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진행되던 일이 올스탑되고 감독이 결정되는 데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조용했던 시간이 지나고 1월이 되자마자 구단 SNS를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방출이라는 표현을 또 할 수 있겠죠. 아웃이 되는 거를 좀 지켜볼 수 있었는데, 물론 도현이 입장에서는 박배종 선수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도현이가 팬이 됐었던 5시즌 동안에 꾸준히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웃으면서 동고동락했던 정들었던 선수들이 대거 방출과 정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박배종 선수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마음 한편, 너무 많은 선수들이 교체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텐데, 이 수원FC의 이적 시장의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죠? 또 1월이 되자마자 하루아침에 SNS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나가고 또 감독도 바뀌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은중 감독이 수원FC 예산이 좀 작년보다 깎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선수들을 내보내는가, 또 그럼 무슨 생각으로 또 수원FC의 다른 선수들을 데려올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캐단장 삼촌이 네이버 리얼크루 카페와 부자이 K리그 원정단 블로그에 글을 좀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포인트는 한 가지였습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마음으로 대거 빠져나간 선수들보다는 누가 남아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김은중 감독이 초보 감독이지만 수원FC의 팀 컬러를 어떻게 좀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현이는 그러면 현재까지 또 떠난 선수들이지만 여전히 팀에 줄 것으로 생각되는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 수원FC가 김은중 감독과 함께 어떠한 팀으로 좀 변화할 거라는 좀 기대를 가지게 되나요? 수원FC 선수들이 좀 내보낼 만한 선수들은 이미 다 내보낸 것 같고, 또 수원FC가 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선수들을 내보냈고, 또 어떠한 생각으로 또 데려오고, 이적 시장은 예상을 못해요. 어떤 남을 것 같았던 선수가 나가게 되고, 그쵸. 또 작년에 그 니실라 선수가, 저는 니실라 선수가 남을 것 같았는데 그쵸. 또 갑자기 계약 해지로 그 핀란드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그리고 좀 예상치도 못한 선수가 갑자기 수원FC에 다시 들어오니까 또 수원FC를 빛내서 수원FC가 한번 24시즌 한번 좋은 기록을 세워서 또 좋은 순위에 안착할 수 있으면 저는 수원FC가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도현이가 이야기해줬던 좀 대표적으로 충격이었던 게 니실라 선수인데, 유튜브로 전환한 유니파스의 부자이 K리그 원정단 리얼한 인터뷰의 첫 번째 게스트였죠. 주인공이었던 공신의 패밀리가 무려 출정식에 가서 니실라와 사진도 찍고 선물도 전해줬는데, 근데 이제 개막하기 직전에 이적을 하게 된다, 팀을 떠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팀의 계약 해지 통보라든가 뭐 이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면 아마 그만큼 충격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어제까지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연인 사이에 하루아침에 좀 뭔가 헤어지자는 그런 정도의 이별 통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현이도 한편으로는 박배종 선수가 정말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 정말 남는 게 맞을까, 뭔가 선수의 잔류라든가 커리어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은 팬으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수원FC에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 뭐 이적설이 들리고 있지만 사실 뭐 저희가 팬의 입장에서 또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이적설을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 혹시 도현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김은중 감독이 출연했던 축구 철학을 좀 공유했던 그런 영상들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네, 저 그런 거 본 적 있습니다. 안정환 님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촬영에서 또 김은중 감독님이 나와가지고 또 어느 선수들 구성은 이렇고 또 만약에 김은중 감독님이 또 선수들을 뽑게 된다면 이렇게 여러 선수들의 포지션 이런 걸 또 정해주시는 영상을 한번 보고 이런 포지션 잘 갖춰지는 포지션을 수원FC에서도 그렇게 한번 잘 사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축구를 정말 다채롭게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도현이는 축구라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스포츠와 공놀이를 그거보다 더해서 축구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구나. 뭔가 이렇게 발빠르게 선수단을 좀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영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계훈련부터 좀 뭔가 차근차근 좀 준비할 것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은중 감독의 선수 생활을 지켜봤던 아저씨 팬이지만 저나 도현이나 마찬가지로 김은중 감독의 K리그에서 수원FC 감독으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전혀 본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직 선수단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현이가 앞서 1부에서 24시즌 수원FC에 기대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는데 김은중 감독이 지휘하는 수원FC가 좀 이렇게 좀 변화될 거라고 분명히 도현이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수원FC가 24시즌에 K리그에서 1부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이야기해주겠지만 어떠한 스타일의 좀 이런 매력적인 축구를 김은중 감독이 수원FC를 이끌고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23시즌에는 또 수비가 너무 열려가지고 24시즌에는 김은중 감독이 그런 거는 수원FC 감독으로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김은중 감독님이 좀 더 수비를 잘하는 수비수들을 많이 영입해서 24시즌에는 실점 1위가 아니라 실점 꼴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원FC의 엄청 강력한 수비, 현재도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갖춰진 그런 공격들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현이가 수원FC 팬이 되고 난 뒤에 수원FC라는 좀 클럽은 도현이가 팬이 되기 전부터 조덕재 감독 때부터 막공이다. 그리고 김도균 감독은 금풀의 레레다. 그래서 두세 골 실점하면 4골 넣으면 된다. 이런 식의 좀 공격 축구를 좀 지향적인 공격 축구를 좀 지향하는 모습이었는데 도현이가 바라는 그 모습은 삼촌이 생각했을 때는 안정적인 팀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촌이 즉흥적으로 밸런스 게임을 한번 도현이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우리에게 이런 팀을 보여주기 바라는데 첫 번째, 1번 실점을 조금 하더라도 여전히 수원FC다운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 이게 김은중 감독이 여전히 보여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공격력은 조금 약화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인 승리와 도현이가 이야기했던 수비를 안정화해 줄 수 있는 김은중의 수원FC 1번, 2번 어떤 쪽을 좀 선택을 하겠다. 수원FC는 팀들은 어쩔 수 없이 실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번 하겠습니다. 1번. 공격 축구를 하고 조금 실점을 좀 하더라도 좀 원래 갖춰진 좀 공격 축구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좀 실점을 하더라도 좀 한 경기마다 조금 많이 실점하지 않고 적게 실점을 하면 되니까 하던 대로 공격 축구를 좀 보여주면서 조금씩 실점하는 그런 구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현이가 방금 이야기해줬지만 21시즌에도 많은 실점들을 했었고 근데 그 이제 도현이의 기준에서는 그 정도의 실점은 내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왜? 또 그만큼 화려한 공격을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22, 23 시즌 이렇게 차츰차츰 진행되면서 공격력은 분명히 더 약해지고 있는데 수비가 그만큼 또 더 약해졌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비합리적이라고 좀 도현이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또 수원FC의 진정한 또 성골 근본 서포터 도현이가 바라는 수원FC는 팀의 전통과 그 공격적인 색채는 그대로 가져가되 조금 더 거기에서 이제 실리를 더하는 부분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승점과 승률을 가져가더라도 팀이 완전히 수비적인 축구를 한다거나 지식 수비를 한다거나 이런 내려앉는 수비를 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원FC는 여전히 좀 화려하면서 또 팬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공격 축구를 지향하되 거기서 좀 실리를 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됐습니다. 첫 번째 1부는 도현이가 작년에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박배종 선수의 포커스를 맞춰서 했던 인터뷰, 두 번째는 19시즌부터 도현이가 2024 시즌에 24 시즌이 아니라 2024년에 6학년이 됐죠. 네. 그러면 5년을 그럼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부터 수원FC를 봤던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시절을 오로지 수원FC와 같이 했네요. 만약에 도현이가 학업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수원FC 경기를 조금씩 못 보게 된다면 아마 지금 이 함께했던 5년 초등학교 학업 기간을 대부분 함께했던 수원FC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수원FC 팬, 서포터, 열정적인 어린이 발도현 군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면 2부에는 또 김은중 감독을 중심적으로 해서 다음 시즌
팬들이 좀 기대하고 저희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밸런스 게임에서 2번을 선택하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의견들은 좀 댓글을 통해서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도현이는 지난 시즌에 정말 저희가 그 스프링 라운드를 앞두고 결국 그때도 저희가 이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하이스피드로 떨어지긴 했지만 1년 만에 또 이렇게 부자이 K리그 원정단에 유튜브로 전환하게 돼서 그때는 음성이었지만 오늘은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촬영을 했는데 삼촌과 함께하는 팀에 대한 어떤 축구 토론 이렇게 한번 컨셉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두 번째이자 또 영상으로는 첫 번째 부자이 K리그 원정단 인터뷰와 이런 축구 이야기를 한 소감이 한번 전해줄 수 있을까요? 유니버스와 함께하는 이런 촬영에 제가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삼촌과 함께 이적시장 제가 집에 있을 때 엄마한테 이적시장을 내려오면 엄마는 작작하자고 짜증만 냈는데 삼촌과 이렇게 이적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너무. 속이 시원하고 뭔가 저희가 오늘 이 영상에 담아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1부와 2부 촬영 사이에 잠깐 중간에 휴식을 하면서 도현이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눴거든요. 그것만 해도 정말 컨텐츠로 치면 한 편이 나올 정도의 충분한 좀 축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사실 경기장 가다 보면 서로 인사하고 경기 보고 헤어지기가 좀 바쁘잖아요. 삼촌도 항상 인사를 반갑게 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고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좀 친근감에 형님 누님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하고도 반갑게 인사를 하곤 하는데 사실 좀 너무 이런 시간을 제가 여유 있게 가지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너무 막 부랴부랴 경기 보러 가서 부랴부랴 또 끝나면 헤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었는데 도현이하고 1년 만에 이렇게 유튜브로서 유니버스에서 함께 부자이 K리그 원정단 영상을 촬영해서 삼촌도 너무 즐거웠고 정말 저희가 마치 너무 앞선 시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뭐 예언처럼 된 것 같은데 시즌이 끝나갈 때쯤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제 도현이와 2024 시즌 우리가 2024를 이렇게 예상하고 그렸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또 얼마만큼 부합하고 어떠한 추억과 새로운 기다려주게 될지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도현 생각은 어떤가요? 저도 유니버스와 함께 인터뷰를 오늘도 하고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도 그 삼촌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로 다음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잠깐 도현이 여기 잠깐 기다려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의 도현이에게 삼촌이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도현이의 인터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도현이 보호자인 엄마하고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도현이도 경기장 내에서 삼촌이 도현아 우리 저기 엄마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삼촌하고 인터뷰 한번 할래? 해서 어떤 인터뷰야? 해서 그때부터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캐리어에서 보내주신 선물을 이거는 뉴로아 20인치 캐리어인데 이거 삼촌이 밖에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좀 먼지가 묻어있는데 요거를 이제 도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인해서 분명히 학교에서 뭐 수학여행이나 나중에 뭐 수련회나 분명히 좀 엄마의 품을 떠나서 혼자서 이렇게 여행하듯이 내년에는 이제 중학생이 될 테니까 그때 혼자서 어디선가 집을 떠나서 가게 됐을 때 뭐 유용하게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인치 캐리어인데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도현이한테는 이 색상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삼촌이 준비했고 물론 뭐 삼촌이 전해주지만 키코 캐리어에서 수원FC 팬에게 전달을 해드린 거고 또 뭐 키코 캐리어가 2024 시즌에도 수원FC와 함께 하니까 도현이에게 좋은 선물이 되길 바라면서 이 캐리어와 함께 많은 추억을 친구들과 또 학교에서 쌓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되게 좀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일단은 색깔 그리고 여기 키코의 이 글자를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색상이나 디자인이 좀 깔끔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본인의 캐리어를 알아볼 수 있게 이제 투명한 이제 보호 케이스고 만약 공항 같은 데나 이렇게 캐리어를 수화를 보내게 되면 파손되지 않도록 그거는 잘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도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축구적으로 보면 뭐 수원FC가 이제 또 중요한 또 생존 이상의 뭐 그런 거지만 인생 한 명의 갈도현이라는 어린이의 인생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또 굉장히 또 무언가를 또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치 좀 지금의 수원FC 같은 인생에 있어서 도현이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6년간 지냈던 여기서 이제 또 많은 중학교로 이제 서로 간에 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1년의 굉장히 추억이 평생을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의 추억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캐리어와 함께 그 추억들을 잘 하기를
잘 쌓아가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지금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시즌이 되는 동안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을 전달해 드릴 텐데 또 다음 시즌에 캐슬파크에서 저와 도현이를 만나게 된다면 저희를 알아보신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뜨겁게 SFC를 응원하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까지 좀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준 서포터즈 도현 군에게 감사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수원FC 화이팅! 화이팅!